텔레비전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베이커리 사장님이십니다. 진행자의 말과 함께 화면에 비친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익숙한 미소, 익숙한 손짓,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고 둘은 부부라 소개되며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웃음 뒤로 제가 밤새워 적어두었던 레시피 노트가 겹쳐 보였습니다. 결혼 생활 중 손님으로 가장에 드나들며 훔쳐보던 그 눈빛도 떠올랐습니다. 이 레시피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의 말에 스튜디오는 다시 한번 환호로 가득 찼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엄마, 저 사람 우리 아빠 맞지요? 그날 저는 텔레비전을 껐고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기억의 문이 소리 없이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끈 뒤에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미소를 지어야 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지요. 저는 지금 아이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사춘기에 문턱에서 말수가 줄었고 딸은 제 얼굴만 살피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아이들 앞에서 저는 늘 괜찮은 어른인 척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작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이 동네 골목 끝, 작고 낡았지만 빵 냄새만큼은 따뜻하던 첫 빵집. 그곳은 원래 혼자 힘으로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전 남편은 그때 손님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빵을 사가던 사람. 말수가 적고 성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제가 만든 빵을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빵집도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이면 반죽을 치대고 아이들이 깰 시간에는 진열대를 정리하며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던 날들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레시피 노트를 유심히 들여다보던 눈빛, 괜히 더 자세히 물어보던 질문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늘어난 외출과 핑계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족이라 믿었기에, 부부라 생각했기에 의심이라는 단어 자체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삶은 점점 바빠졌고 빵을 굽고 아이를 키우는 일만으로도 하루가 가득 찼습니다. 그 사이 조용히 무너질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작은 균열은 늘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전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가게에 거의 나오지 않았고 대신 손님이라는 이름으로 불쑥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로 빵을 고르며 서 있었지요. 요즘 장사가 잘 되네. 그 말이 유난히 귀에 걸렸습니다. 그는 계산대 옆에 놓인 노트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밤마다 적어 내려가던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아이들 재우고 나면 그날의 반죽 상태와 온도, 미세한 차이를 기록해 두던 삶의 일부 같은 물건이었지요. 이건 좀 과하지 않아요? 그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에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부부니까 함께하는 일이니까 그 정도 간섭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였습니다. 노트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거나 분명 적어두었던 내용이 흐릿하게 훑어진 흔적을 발견한 건 괜히 예민해진 거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잘못 걸린 줄 알았습니다. 저희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지만 상대방은 차분한 목소리로 서류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서명도 절차도 모두 배우자 동의로 처리되었다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전 남편을 마주 앉혔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가게 키우려고 그랬어.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요. 의심은 어느 순간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도 전 남편은 늦는다는 문자 하나만 남기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잠들고
가게 정산을 마친 밤이었지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에서 낯선 여자를 보았습니다. 깔끔한 차림에 당당한 태도, 빵을 고르는 눈빛이 처음 가게를 둘러보던 전 남편과 닮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 계세요? 그 여자의 말에 무심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빵 몇 개를 사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계산대 위에 남겨진 향수 냄새가 이상하게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남편의 외출은 더 잦아졌고 전화는 늘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저희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우연히 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짧은 메시지 하나. 오늘도 레시피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 문장을 읽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들 방문을 닫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이 집에서 흘러간 시간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결혼, 빵집, 아이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쌓인 신뢰. 며칠 뒤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전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둘은 손님처럼, 아니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는 것을요. 삶 전체를 옮겨 적는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는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전 남편은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고 당당해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는 듯 피곤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자. 그의 말은 대화가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가게 일은 점점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되었고 그는 아이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친구들과 다툼이 있었고 딸은 수업 시간에 울다가 교실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른들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요. 가게 사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갔고 거래처에서는 결제 독촉이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숫자를 지우고 또 지웠습니다. 지워도 마이너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그가 짐을 싸서 나가던 날이었습니다. 아무 설명도 아이들에게 남긴 말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하나로 한 가정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며칠 뒤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이혼 서류와 함께 가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대신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저희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불이 꺼진 진열대를 바라보며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빵집도, 가정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까지 말입니다. 제가 다른 빵집에서 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은근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만 빵이 먼저 동이 나고 손님들 사이에서 여기 예전이랑 좀 달라진 것 같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관리자는 처음으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왜 그동안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느냐 묻더군요.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작은 가게를 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식으로 반죽 라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책임이 커질수록 마음도 단단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돌아온 제 얼굴이 조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지친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내고 온 사람의 표정이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의실 화면에 익숙한 로고가 떴습니다. 협업 후보 업체 명단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그 베이커리였습니다. 전 남편의 이름이 대표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마음은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바닥을 지나왔기 때문일까요?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업체 미팅이 진행되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전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잠시 멈칫했고 그 여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웃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그는 자신들의 대표 레시피를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발효 시간, 온도 조절, 반죽의 질감까지 관리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레시피 굉장히 오래된 방식 같은데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방식 제가 15년 넘게 써온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쌓아온 기록과 노트를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날짜, 수정 과정, 실패 흔적까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들. 전 남편의 얼굴이 굳어가는 동안 관리자의 시선은 점점 저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날 미팅은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도망치지 않았어. 아이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그날의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되찾는다는 건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인정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회의 결과는 유리하게 흘러갔고 그 유명 베이커리에서 저에게 정식으로 운영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주방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 하나하나에 사람의 손과 마음이 다시 담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처럼 기록을 남겼고 작은 변화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방과 후면 매장에 들렀습니다. 아들은 진열대를 정리했고 딸은 계산대 옆에서 봉투를 접었습니다. 엄마, 여기는 냄새가 좋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은 이제 상처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숨을 쉬는 공간이 되었으니까요. 전 남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 여자의 소식은 저희 삶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와 그 여자는 급히 빵집을 정리하고 어딘가로 떠났다고 합니다. 원망을 내려놓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미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새벽에 혼자 오븐 앞에 섰습니다. 반죽이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요. 급하게 불을 올리면 탈 뿐이고 기다려주면 제 모양을 찾는다는 것을요. 저희는 한때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믿었습니다. 가정도, 일도, 미래도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지켜낼 수 없는 것을 내려놓았을 뿐이라는 걸요. 아이들은 웃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녁이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저희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닥에 서 계시더라도 그 자리가 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도 빵을 굽습니다. 과거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